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과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특히 사이버 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서양의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해에 이은 한국과 나토의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나토 참석은 나토와 한국 간의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ITPP 개별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나토와 군사 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나토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해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협력센터에 가입한 것을 평가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양자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trong position condemning the illegal invasion of Ukraine. We are also very concerned about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f North Korea. This affects all NATO allies and just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all those who believe in the rules-based order. 한국과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11개 분야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도 체결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 고위급 정무 군사 정례회의 개최와 신흥기술, 사이버 방위, 하이브리드 등 나토 논의에 한국 측 참여 추진 등이 담겼습니다. 또 대테러 협력 분야에서는 한국 나토 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설치와 나토 대테러 훈련, 실무그룹 등의 한국 참여가 추진되며 군축 비확산에서 국제 군비 통제 체제 강화와 군비 통제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군축과 비확산 관련 협의 개최와 관련 분석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ITPP는 지난 2012년 한국과 나토 간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 IPCP에서 전환된 것으로 협력 분야 단순 나열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구체화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캐나다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부 대변인은 10일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AP통신 인터뷰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국제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정상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안보,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유럽과 전 세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정찰기가 배타적 경제수역 EEG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틀 연속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해 한국 군 당국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이성준 공보실장은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이지 배타적 경제수역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며 그런 곳을 비행했다고 해서 침범했다고 표현하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에 대해 그것을 빌미로 삼아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미한 동맹의 공해상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북한이 허위, 왜곡 선전을 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의도적인 긴장 조성과 도발 위협 언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 보고서 영문판 발간의 의의를 논의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 지난 정부의 수동적 입장을 극복하고 명백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이 북한에는 인권 유린 행위를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인 이한별 북한 인권증진센터 대표도 북한 인권 보고서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가의 보호 책임으로 인식하고 그 책무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군들에게 뒤늦게라도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새치기에 따르면 공화당의 데런 소토 하원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명예훈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소토 의원의 수정안은 육해 공군 장관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공로를 재검토해 명예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훈장 수여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한국전에서 공로를 세웠지만 5년 이내에 수여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 때문에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지 못한 참전 용사들에게 뒤늦게나마 훈장 수여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